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와서 과학학원 과학 담당하고 있는 주원장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과학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이제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학년이 됐어요. 내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능 준비에 있어서 좀 이제 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죠?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신인데요. 네.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이제 그 화학하고 생명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제 4개 중에서 과중학교가 아니면은 이제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이제 내신을 보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뭘 것 같으세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물리일 것 같으시죠? 네, 대부분 어른들이 다 물리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이들도 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화학입니다. 화학이 제일 어렵고, 그게 또 하필이면은 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넘어가면 아이들이 화학에 좀 자신감 좀 붙고 재밌어 라고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갈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수능 선택하기에도 좀 수월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화학 선택한 아이들 중에, 내신으로 화학 선택한 아이들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제가 과장 조금도 안 못하고요. 절반 이상, 많게는 한 70% 되는 학생들이 한 반에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다 포기합니다. 화학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으면은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화학을 잘 보면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워요. 물리도.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화학이 이제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화학을 예를 들면은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놓으면은 1학기 기말 때 약간 실수해도 이게 다 커버가 돼요. 워낙에 이제 그 격차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1등과 뭐 4등, 5등 격차가, 그러니까 학교를 1등과 2등의 격차가, 저희가 이제 넘사벽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났었는데, 대부분 학교가 1, 2등은 격차가 많이 안 나고, 이제 그 이후 이제 3, 4등부터 격차가 이제 좀 많이 쭉쭉쭉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1등급 인원이 적게는 우리 과천중앙고 같은 경우는 뭐 한 3명? 이 정도 될 것 같고, 다른 학교 이제 많으면은 뭐 한 10명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그럼 중간고사를 잘 봐놓으면은, 그래도 1등급 받는데, 솔직히 오늘 1등급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2학년 올라가면서 이과 쪽 성향 아이들 절반 나눠지죠? 그 절반 중에서 이제 4과목으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1등급 인원수가 몇 명 없어요. 그는 정말 그냥 정직하게 그냥 계산으로 그냥 딱딱딱딱 끊어도 많아야 한 6, 7명이에요. 많아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차하면 3등급 떠요. 그러니까 3등급이 못하는 등급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 뭐 3등급, 엄마 나 이번에 3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 되게 안 한 것 같죠? 노력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차하면 3등급 떠요. 그러니까 2등급도 힘들다는 얘기죠.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선택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래도 그 중앙고 같은 좀 그 인원수가 좀 적은 학교를 제외하면은 그 평촌고, 뭐 부공고 여기는 워낙에 인원수가 많아서, 근데 그래도 5등 안으로는 들어야지 1등급이 수행평가 망치고 또 답이 없거든요. 수행평가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다 만점 나왔어요. 그래야지 이제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정말 제가 이제 큰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제 시험 때릴 때는 뭐 다양한 유형의 문제, 뭐 최소 200문제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200문제 더 풀어요. 보통 아이들이 한 500문제에서 1000문제 가까이 풉니다. 근데 최소 안 푸는 아이들은 한 이 정도 풀고요. 그다음에 뭐 직접 보강하고 뭐 이런 건 다 뭐 어느 학원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실전 모의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이고, 어렵네. 네. 이거를 위해서, 이런 그 내신 내릴 때 원활한 이런 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 네, 특강을 해요. 이 심화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화 문제가 뭐냐면은 고3 수능 문제예요. 고3 수능 문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이제 그 고3 사설 모의고사 보면은 난이도가 정말 그 아이들 말로 저 세상 내발이는 난이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아이들 방학 동안에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3이면은 제가 이 그 킬러 단원, 그러니까 1단원이 킬러 단원이거든요. 킬러 단원을 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고2는 뭐가 걱정이냐면요. 고3들은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와야 두 문제가 나와요. 20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단원별로 쪼개면은 1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킬러 문제가. 근데 2학년 아이들은 중간고사 범위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만 20문제, 30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부족할까요? 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문제를 빨리 푸는 법을 익히니까,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그 결정 내리는 거는 방학 때 이게 다 끝내놔야 되고, 그리고 방학 때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고, 그리고 어차피 내신이라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아예 무에서 유를 아예 창조하시기는 너무 힘드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는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오는 문제, 유형의 문제가 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보면은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학년 아이들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비슷한 유형이 비슷한 보기가 나오니까 분석하는 걸 우리가 꼼꼼히 잘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내신에서 네, 잘 따라올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신 대비 한 4주에서 5주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거는 물리하고 화학 이렇게 두 개 진행을 할 거고요. 생명과학을 간혹가다 이제 문의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생명과학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언니. 그리고 수행평가 기간이 오면은 2학년 수행평가는 1학년 수행평가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수행평가 놓치면은, 특히 남학생들, 그 공학 다니는 남학생들 수행평가 놓치면은 어머니, 네, 그 지필평가 다 100점을 맞고도 1등급이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학 다니는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 비중이 많은 학교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이제 수행에서 밀리면은 이제 많이 이제 점수를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정규반에 편성해가지고 가기보다는 저는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1학기 동안은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정규반으로 편성을 해요. 왜냐면은 생명 총 5개 단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3단원과 4단원이에요. 3단원과 4단원. 3단원에는 항상성, 신경계, 그 배설, 호흡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외우면 될 것 같고, 저희 세대, 어머님 세대는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 외우면은 네, 그냥 내가 밑에 깔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도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단원에서 1, 2, 3단원에서 그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4단원 유전 파트예요. 이거는 어머니 네, 유전 때문에 아이들 생명 다 포기합니다. 화학 1단원 때문에 포기하듯이 생명은 4단원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지금도 제가 이제 그 고2 아이들 성분고가 누적범위고, 그 다음에 부분고가 이제 과중이어가지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내신 대비 질문 받아주다 왔는데, 네, 다 질문이 유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확률 통계 이쪽 잘하는 아이들은 유전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네, 제가 이제 확률 계산을 하면은 이게 더해야 되는지 곱했는지, 왜 더했는지 왜 곱했는지, 선생님이 여기서는 왜 확률을 곱하고 여기서는 왜 더해, 아예 감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정규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생명이. 그리고 여름방학 전까지 1학기 동안에는 네, 그냥
그 특강, 내신 특강, 방학 특강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이 있고 특강이 있고, 그리고 특강은 화학, 물리, 생명이 다 있는데, 화학, 물리반 같은 경우는 특강 수업이 역학 특강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역학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를 저희가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은 심화 문제 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중간고사. 그리고 생명도 중간고사 시험범위만 딱 발췌를 해서 힘든 부분만 제가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은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서 시간표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하셨던 게 선택 기준인데, 네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어머니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묻지마치 선택인데, 이게 이제 묻지마치 선택이 뭐냐면은 주변 지인분들 이제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첫째를 키워보셨거나 또는 뭐 사촌이나 뭐 이렇게 있으시면은 그 아이가 잘 됐으면은 그 잘된 커리큘럼을 쫓아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가려면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이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숫자만 쫓아가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어머니, 아이들이 탐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그 과학을 담당해서가 아니라 수능에서 제일 힘든 과목이 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학이 제일 어렵다는데요. 수학이 안 되면 어머니 탐구를 아예 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탐구가 어렵다라고 제일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갈 때 뭐 국영수 이게 안 되면서 스카이 노리는 아이들은 없어요. 국영수는 거의 기본으로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탐구에서 말도 못하게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산술적으로 쪼개도 1분 30초예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막히면은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도 좀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는데, 탐구는 그게 안 돼요. 탐구는 문제 풀다가 딱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순간 시간 부족해요. 그럼 20문제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제가 2회를 연속으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되면 2회 연속 모의고사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냥 다 지쳐서 떨어집니다. 그래봐야 60분인데 수학은 100분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 한 번 보는 것보다 과탐 2개 60분 보는 게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30분 동안 완전히 초집중을 유지를 해야 돼요. 30분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게 너무. 그래서 아이들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여기다 이제 약대까지 포함시킬게요. 제가 빼먹었는데 의치, 한약 여기를 이제 그 목표를 하신다. 그러면은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탑레벨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투과목, 물리 이런 거 선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리가 요번에는 어렵게 나왔는데 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뭐가 안 좋느냐? 뒤에서 이제 시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100분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정시에서 미끄러집니다. 불리해요.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 같은 경우 마찬가지 2는 이제 100분위도 밀리지만은 인원수도 적어요. 그러면은 1등급, 그러니까 등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제 생투, 하투 1등급 받는 애들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여의도 길 가다가 유재석 만날 확률보다 네가 생투, 하투 공부해가지고 1등급 나오는 확률이 더 낮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목표하는 아이들은 서울대를 목표하는 아이들은 합니다. 서울대 의대.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는 그냥 만점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만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는 이제 하지만 나머지 서울대 의대를 뺀 나머지 학생들은 요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바뀌었죠. 이제 지금 우리 2학년들부터 서울대에서 2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2를 선택을 하면은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 선택할 때 그냥 좀 잘 나오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대 목표를 하는데 서울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2를 선택을 했는데 가산점을 늘어나라고 썼지만 오늘 이거 그냥 제가 노리면 안 돼요. 이게 뒤에서 이제 또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가산점이 있긴 있지만은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 서울대에서 미끄러지면은 연고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서울대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투 선택 가산점 받다고 투 선택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제 예상이. 근데 자신 있고 또 의대가 목표이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산점이 3점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3.5점이거든요. 그러면은 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은 전국에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원을 편편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요, 내용도 힘들지만은 아이들이 2학년 때 2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신하고 2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 공부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진짜 눈 뜨고 숨 쉬는 시간에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실례로 요번에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신성구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요번에 수능을 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3학년 때 봤던 모든 모의고사 통틀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마다 각 모의고사마다 5개 이상 틀린 적이 없어요. 모든 전 과목에서 5개 이상 틀린 적이 없는 아이고 수학은 다 100점을 받아왔어요. 요번에 수능도 수학 어렵죠. 수학 많이 어렵고 국어 많이 어려웠는데 국어도 90점 넘겼고 수학은 또 다 맞았어요. 그리고 화학도 47 하나 틀렸어요. 1등급이 나왔는데 생투가 3등급이더라고요. 이 녀석이 저한테 딱 수능 끝나자마자 채점하고 나서 저녁에 수능 본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생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야, 약대는 네가 수학을 다 맞았으니까 약대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오늘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는 원전수 합 27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0점 만점에서. 근데 이 녀석은 270인데 훌쩍 넘었으니까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선생님 그 생투는 선생님 추가목을 1년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래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연대 정도가 원래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이 녀석이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대가 그냥 점수 잘 나온 데 갈게요. 대학 가고 싶은 대학도 없고 하고 싶은 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란 대로 그냥 공부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기왕 목표 없는 거 서울대 한번 찔러봐. 그래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녀석이 욕심을 갖고. 근데 1년 동안 준비를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근데 1년 동안 준비를 해도 수능은 힘든 게 투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상상을 초월해. 2학년 때 준비해야 돼요. 2학년 무조건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 투 그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신 3학년 내신이다 어머니 그러면은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3학년 내신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A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학교당 A 받는 비율이 대략 한 30% 정도 돼요. A만 받으면 돼요. 물론 B 받으면 망해요. B 받으면 환산하면 내신이 5등급으로 나와요. 5등급. 그러니까 A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아이들 골탕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A 받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신 때문이라면은 2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시 수능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가 이제 고려대 그 외인데요. 그 외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대학들이 이제 떨어진다가 아니라 다 쓰지 못해서. 그래서 2는 선택은 사치고요. 이건 다 아실 테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우주 최강조합이 이제 생명지구과학이에요. 이게 뭐냐? 컷이 제일 낮아요. 1등급 컷이. 컷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하냐? 백분위가 높습니다. 동점일 때.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일 때 백분위를 보는 게 아니라 동점일 때. 점수, 원점수일 때 백분위를 보면은 이 녀석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이 1컷이 47인데 47점 받았으면 이제 1등급 컷에 걸린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96%예요. 근데 생명지구과학은 1컷이 한 44 정도 나와요.
그럼 44점에 걸리면 96%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지구과학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은 47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점일 때의 어떤 그 100분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이게 우주체감 조합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실 거예요. 다만, 네, 점수 좋은 과목이 우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생명 지구과학이 우주체감 조합이니까 그냥 선택을 했다. 네, 그게 바로, 네, 묻지마 선택이에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이걸 선택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이제 이것도 역시 3부에서 실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은 필수 이수 과목이 있어요. 내신 필수 이수 과목. 그래서 그거 맞춰서 잘 진행을 해보면은, 네, 크게 이제 무리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말까지는요, 아이들이 아마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한데, 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내신 보고 난 다음에 내신이 좀 안 나오면 3등급 정도 나오면은, 엄마, 나는 수시는 안 될 것 같아. 난 정시로 준비를 할게.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신 준비를 철저히 안 한 학생이 수능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막 뻥도 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해가지고 내신을 2학기 기말까지 다 끌고 가요. 멱살 잡고 끌고 가요. 그래야지 겨울방학 때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 수능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성적이 그냥 좀 뭐라고 해야지, 인내심이 조금 떨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면은 어떻게 이게 고칠 수가, 리셋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나 그냥 이거는 망했어, 나 그냥 정시로 갈게.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아이들이. 그럼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정시 준비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치고 대다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네, 다른 아이들 내신 공부할 때 나는 어차피 정시파니까 니네 내신 공부해. 나는 좀 쉽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수능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어머니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 무조건 내신은, 네, 2학년 기말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와. 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물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어머님들께서 이제 다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수능 탐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탐구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개설되어 있는 반과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물리 하고 있는 반이에요. 베이직 코스라고 저희 학원이 총 3단계인데, 베이직, 챌린지, 그 다음에 네, 어드밴스드인데, 요 아이들이 2월 말까지가 끝납니다. 지금 토요일에 하고 있는 반인데 2월 말에 끝나고, 네, 겨울방학 동안에 역학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심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심화 가지고 1년 내신 커리 쭉 끌고 가는 반이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네, 지금 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시작반입니다. 요거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베이직 시작반. 이 아이들도 역시 역학 특강이 들어가는데, 이 역학 특강은 같은 특강은 아니에요. 같은 반에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네, 베이직 코스를 이제 쭉 1년 내신 커리를 가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너희들은 쉬운 거 풀어, 이거 아니에요. 네, 다 학교별 기출문제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고3,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립니다. 모든 반에서요. 얘네들이 좀 늦게 시작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되는 그런 경우지, 내신 대비는 따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화학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반입니다. 이 아이들이 네, 시작한 지 이제 꽤 됐고요. 제가 이게 좀 별종인데요. 챌린지 2 코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 아이들은 챌린지 코스까지 한번 끝냈어요. 베이직 챌린지까지 끝냈어요. 딱 끝내고, 끝내는 시점에 어머니 제가 챌린지 코스 교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좀 더 하드하게,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다 완전 개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걸 좀 빠르게 좀 끝내는 반이고요. 기출문제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특강도 없습니다. 워낙에 잘해서 수업 시간에 그냥 이해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반.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T1, T4 요 두 반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베이직 코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90% 끝났어요. 90%.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두 번 정도 수업하면 이제 다 끝나. 그럼 체리닝 코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네, 겨울방학 동안에 심한 특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해서 1년 초 끌고 가는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특강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특강과 물리는 지금 이제 세 반이 있고요. 화학은 한 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고 밑반 아이들 있죠? 여기 잘하는 이 아이들은 제가 특강을 안 시킬 거예요. 특강을 안 시킬 거고,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요반 아이들은 강제로 시켜서 네, 그냥 한 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특강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단원 신경계와 형상성, 중간고사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능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노트 필기 이런 거를 좀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지도를 해서 중간고사 개념 설명을 다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 4주 정도, 많게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단원이 내용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어려운 게 신경계하고 항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도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3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신 대비 특강 때 그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짧게 이렇게 3단원 핵심 개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학원 설명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3부예요. 3부에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니들께 이제 굉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거 이제 잘 들으셔야지 어머니들께서도 이게 변화되는 입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숙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수업이나 특강이나 이런 거 이제 분이 있으신 분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